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 기초 강좌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카메라 기능이 있지요. 디지털 카메라로 이용하기도 하고 디지털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는 스마트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스마트폰인가 봅니다. 상황에 맞게 다양한 모드를 적용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촬영에는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에티켓들도 있고요. 타인의 승낙 없이는 함부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촬영이 금지된 장소에서 촬영을 하면 안 되고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곳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금지가 많았나요? 그러나 이러한 촬영 에티켓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려요. 모두 다 아시는 얘기인 거죠? 스마트폰의 사진 촬영과 동영상 찍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카메라의 설정하는 것을 알아보고요. 두 번째, 카메라 앱 실행 방법에 대해서 익혀봅니다. 세 번째, 카메라 사진을 찍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촬영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일반 촬영, 두 번째, 연속 촬영, 세 번째,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4번, 카메라의 촬영 모드와 필터, 5번,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 6번, 캡처하는 방법, 7번, 갤러리 앱에서 사진 보기, 8번, 갤러리 앱에서 동영상 보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카메라 설정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앱을 먼저 카메라 앱을 터치하면 창의 가장 왼쪽 맨 아랫부분에 설정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설정 단추를 터치했더니 사진 크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얘는 후면 카메라에 대한 옵션이 나와 있고요. 전면 카메라에 대한 옵션이 나와 있어요. 후면 카메라라 하면 우리 휴대폰을 잡고 있을 때 내가 바라보는 쪽 바탕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면 카메라는 나를 바라보는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전면 카메라로 찍어야 될 거고, 풍경이라든가 나 외에 다른 사물을 찍을 적에는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야 되겠죠. 요즘에 사진 크기는 16대 9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동영상 크기는 FHD 해가지고 1920에 108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타이머 보이시죠? 타이머를 설정했을 때는 만약에 2초나 5초, 10초로 했을 때는 3장을 촬영할 수 있도록 옵션을 지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에 필요한 거냐면 여러분이 사진을 찍었을 때 내가 항상 셔터를 눌러가지고 사진을 찍는 방법 말고도 카메라 다리에 이렇게 세워놓고 사진을 찍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멀리서 찍을 수가 없으니 리모컨이 있다면 좋겠지만 리모컨이 없으니까 타이머를 설정해 놓고 5초 이후에 사진을 찍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5초 이후에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이 사진이 5초 후에 찍히는 순간 눈을 감았어요. 그러면 그 사진 다시 또 포즈를 취해야 되고 다시 찍어야 하잖아요. 그럴 때 3장 촬영을 체크해 놓았을 때는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3장이 찍히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사진 1장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로 단추를 터치.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후면 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고 전면 카메라도 후면 카메라 설정했던 것처럼 설정해 놓으면 돼요. 그다음 미리 보기대로 사진 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미리 보기대로 사진 저장이라는 건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면 보는 방향하고 틀리게 반대 방향으로 나와요. 그래서
좌우 반전이 되지 않고 그냥 내가 보는 그 방향대로 나오게 하겠다. 그런 메뉴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뉴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 놓으면 돼요. 촬영 방법이란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여기 위치 태그라는 거가 있어요. 위치 태그라는 건 사진과 동영상의 위치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제주에 가서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제주에 있는 위치 태그가 붙어지게 되는데요. 어, 대부분 위치 태그를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터치해 놓고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위치 태그가 나오지 않게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비활성화로 해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앱 실행 방법 익히기. 카메라 앱을 사용하기에는, 사용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홈 단추를 터치하고 보니까 여기에 화면을 밀어 잠금을 해제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잠금을 해제하는데, 해제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휴대전화를 가지고서 갑자기 사진을 찍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여기에 카메라 앱이 있잖아요. 카메라 앱을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카메라 앱이 작동이 되고,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영상이 보이면 터치. 그리고 동영상을 찍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 되겠죠? 정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영상을 찍는 방법, 그 다음에 사진을 찍는 방법 잠깐 얘기했어요. 실행해서. 그다음 우리가 그럼 보통 이제 화면을 밀어서 앱을 실행을 시켰어요. 실행을 시킨 다음엔 홈 화면이 나오잖아요. 이 홈 화면이 나올 땐 카메라 앱을 터치하면 되겠죠. 카메라 앱을 터치하면 방금 전에 찍었던 것처럼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때 터치 하면 이렇게 사진이 찍히겠죠. 되셨습니까? 네. 카메라에 사진 찍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면 일반 촬영과 연속 촬영, 그 다음 카메라 후면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 바꾸기가 있는데요.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일반 촬영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카메라를 터치, 그리고 사진을 터치 하면 사진이 찍혀요. 그쵸? 가장 편하게 찍는 방법이에요. 연속 촬영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위에 보니까 뭐 파노라마, 프로, 뷰티, 자동, 스티커, 연속 촬영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속 촬영은 터치하니까 사진이 연속적으로 촬영될 수 있도록 카메라 버튼을 길게 터치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멈춰 있는 그림이지만 사진을 찍을 때는 움직이는 그림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포커스를 하나 맞춰놓고 찍는데 사진 찍다가 뭐 눈 감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연속 촬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촬영 단추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길게 눌렀더니 11, 12, 13, 14, 15, 17 뭐 이렇게 해서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러면 한 번에 연속적으로 21장이 찍혔다는 얘기예요. 21장 중에 이렇게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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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해보고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저장해 놓으면 돼요. 스마트폰의 후면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를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은 후면 카메라를 사용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전면 카메라는 이제 저를 찍는 방법이겠죠. 저를 찍는 방법은 이 화면에 손가락을 올리고 위로 드래그. 그러면 저한테 제가 보이죠?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보이죠? 툴바가 있어요. 툴바 가운데
여기에 요 단추가 보이시죠? 요 단추를 터치하면 제가 보이고요. 또 터치하면 후면 카메라로 바뀌는 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진을 촬영하는데 일반 촬영과 연속 촬영, 그 다음에 후면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카메라의 촬영 모드와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방금 전에 우리가 연속 촬영이라는 것도 잠깐 봤는데요. 카메라에는 촬영 모드와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촬영 모드 바꾸는 방법을 얘기할게요. 카메라 터치. 카메라를 터치하고 여기에 보니까 파노라마서부터 있으면 파노라마는 이런 식으로 사진이 나와 있어요. 어디 한번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이 짧은 컷 가운데 제가 블루 사진 찍었을 때는 요만큼만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이렇게 길게 사진을 찍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다시 뭐 프로, 뷰티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좀 바꿔서 스티커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터치 하면 사진이 이렇게 찍혀요. 그 다음에 연속 촬영 아까 전에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뭐 스포츠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은 이후에 보면 이 화면 하단에 필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필터를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효과가 있다면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영화처럼 이라는 필터를 한번 적용해 줄 거예요. 그리고 필터를 적용해 줬으면 여기에 보면 이런 단추가 있어요. 단추를 터치하면 비네팅이라는 거를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음 세기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셔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효과를 설정하고 확인을 해보면 효과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까 전에 하고는 완전하게 다른 사진이 되었죠?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하려면 홈화면에서 카메라 앱을 터치. 카메라 앱이 터치된 이후에 여러분들은 이 화면에 지금 제가 동영상 밖의 경치에 대해서 경치를 한번 이렇게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빨간색 단추 보이시죠? 빨간색 단추는 동영상을 촬영하라는 단추예요. 그러면 화면을 내가 쭉 보고서 이 단추를 터치. 이렇게 단추가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 껌뻑거리는 거 보이시죠? 정지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까만색 단추 보이시죠? 정지 단추라고 해요. 정지 단추를 터치하면 이렇게 화면이 정지가 되고 이렇게 빨간색 단추는 왼쪽으로 다시 생기게 됩니다. 동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쉽게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는 기계가 되는 거죠.
어때요? 조금 편하신 것 같죠? 이렇게 우리가 쉽게 동영상이라든가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모든 것에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동영상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화면 캡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캡처라 함은 움직이는 화면이나 아니면 어떤 화면이 있을 때 그것을 한 컷만 재빠르게 만들려고 할 적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화면 캡처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 여기 가장 아래 우리 휴대전화 가장 아래에 있는 홈 버튼 아시죠? 이 홈 버튼하고 오른쪽에 전원 버튼이 있어요. 홈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길게 누르시면 화면이 캡처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열고 있는 이 바탕 홈 화면을 한번 캡처해 볼게요. 홈 버튼과 전원 버튼을 길게 터치했더니 지금처럼 그림이 살짝 들어갔다 나온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전 갤러리에 가서 한번 볼게요. 갤러리에서 봤더니 방금 전에 제가 스냅샷으로 화면을 캡처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화면 캡처할 적에는 동영상도 캡처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동영상 하나를 터치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을 캡처를 해볼게요. 캡처를 했어요. 그러면 이 화면을 우리가 갤러리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갤러리 안에 봤더니 여기 갤러리 안에서 봤더니 방금 전에 저 이 동영상을 캡처했거든요. 터치했더니 동영상의 일부 중 요만큼만 캡처가 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는 화면도 이렇게 캡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 보낼 수도 있는데 이걸 알아두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갤러리 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갤러리 들어가 보시잖아요. 갤러리 앱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사진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사진 탭을 열거나 앨범, 스토리 뭐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사진을 열고서 이렇게 보니까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어떤 사진 하나를 저는 터치를 할 예정이에요. 사진 하나를 터치하고 보니까 이 사진 하단에 보니까 툴바가 있어요. 툴바가 있는데 이 툴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사진을 편집하거나 어떤 효과를 집어넣을 쪽에 사용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 이 사진을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있는 이 자르기 도구를 터치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 부분만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사진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저장 했더니 우리가 드래그 하는 것만으로도 사진을 내 마음대로 요만하게 작게도 만들고 크게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다음 이 안에다 우리가 글을 하나 써 넣을 수도 있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단추가 있죠? 터치했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효과들도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요 사이에 작은 코그림을 하나 집어넣겠다. 그러면 터치해서 그림을 요 사이에 적절한데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꽃그림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글씨를 쓰려고 하면 T자 단추를 터치해서 우리가 글자를 써 넣을 수도 있어요.
터치하고 사진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저는 화면을 터치해서 이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적절한데 여기 위쪽에다가 살짝 갖다 올려놨어요. 했더니 이렇게 꽃그림도 나오고 사진이라는 글씨도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다음 여기에 있는 단추는 효과를 집어넣는 단추인데요. 지금은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을, 바닐라, 뭐 숲속에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런 깊이 있게라는 효과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효과들을 많이 집어넣은다면은 저장 단추를 터치 했더니 여러분이 아까 전에 봤던 큰 그림하고는 완전하게 다른 그림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갤러리 앱 안에서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여러분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바꿔 놓을 수가 있답니다. 갤러리 앱에 들어가서 일반 스냅 사진을 이용했어요. 이번에는 갤러리 앱을 터치하고 동영상을 하나 터치해 볼 거예요. 동영상 하나 터치 했더니 동영상도 여기 밑에 하단에 툴바가 나와요. 그러면 툴바가 표시되고 툴바의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을 자르고 싶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잘라서 이만큼을 전 잘랐어요. 그리고 저장 단추를 눌러도 이렇게 동영상이 저장이 되고 또 공유라는 단추를 터치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 내 컴퓨터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네이버 킵 그러니까 네이버 안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안에다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이 동영상을 보고 있을 때 하단에 휴지통도 있어요. 이 자리에서 터치하면 삭제도 할 수가 있어요. 찍어 놓은 것을 보고 여러 가지 효과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집어넣거나 뭐 휴지통에다 바로 집어넣는 것들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휴대폰의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휴대전화가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기능들을 적절하게 이용해 볼 수가 있답니다. 사진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만화 같은 효과도 적용을 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진에 색이와 비네팅 효과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좀 약간 옛날 그림과 같은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4월달, 5월달 꽃도 많이 피고 날씨도 따뜻해지는 계절이 오죠. 우리가 오늘 배웠던 동영상 찍는 것이나 사진 찍는 것들을 이용해서 사진들을 많이 찍어 보세요. 그러면 4월에는 뭐 벚꽃들이 피어서 벚꽃이 예쁘게 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벚꽃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벚꽃이 바람에 휘날려서 꽃비가 내리는 그런 모습을 동영상으로도 촬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시대에 내가 또 발맞춰 가는구나 하는 그 모습에 뿌듯한 마음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수업 받으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수업을 잘 들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